전에 보건복지부 박땡땡 차관이 의사를 의세라고 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교수를 의세교까지 읽다가 다시 의대 교수님들이라고 정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들려드릴게요. 다를 표시한 의세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차관님은 피곤해서 그랬다고 하시던데 장관님도 엄청 피곤하셨나 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즉각 평소에 의사를 비하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사소한 지적을 하면 보인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보여진다라고 하는지요. 이는 법률 문장,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입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보아진다라고도 하더군요. 국어선생님들 제 말이 맞나요? 전에도 조금 언급해드렸는데 신문기사가 있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분배의 적정성을 두고 다투는 이른바 상속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재벌가의 상속 분쟁은 끊이지 않아요. LG그룹에선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낸 사건이 진행 중이고, 종로학원 창업주의 장남인 정태영 현대카드, 현대커머스 부회장이 친모가 낸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두 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부 반환 소송도 있으며 BYC의 유류분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 가정에서도 빈번해요. 배우자나 자녀가 없던 A씨가 조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자필 증서를 작성했더니 또 다른 조카가 자필 증서가 무효라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어요. 최근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 그 차액만을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상속재산 분할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에는 27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어요. 유류분 사건도 2019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증가했어요.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인구가 크게 늘었던 세대가 노년이 되면서 상속의 발생수가 증가한 것,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관점 등에서 상속을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요즘엔 개인의 권리를 그만큼 중시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부동산의 급등도 그 원인일 거고요. 상속사건은 위에 설명드린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심 판사가 판결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심 판결에 서명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간과한 2심도 그냥 진행했고요. 이런 잘못을 대법원이 발견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2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을 내리게 되겠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고요.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데 해당해 파기돼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의 서명은 현실적으로 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제가 처음에 판사를 할 때는 직접 사인펜 등으로 서명을 했어요. 사실 판결 10건 정도 서명하는 것이야 그리 힘들지 않으나 만약에 소액 사건을 해서 50건이나 100건씩 서명한다면 그것도 힘든 일이지요. 합의부의 경우는 사실상 판결은 주심 판사와 재판장이 상의해서 쓰지만 법적으로는 3명이 합의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3명이 당연히 다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결재판에 판결문 넣어서 3명이 돌려가며 서명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 건을 서명하다 보면 글씨도 또박또박 쓰지 못해서 서명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저도 멋있게 서명을 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필체도 그리 좋지는 않아서 그냥 굵은 사인펜을 이용해서 정자로 썼어요.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